노사 간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가까스로 파업은 막았지만 인력 충원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올 연말 폐업을 앞두고 있는 시흥의 한 대형마트 노조가 수개월째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기 신도시 대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며 희망 고문을 멈추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고공행진에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 의료원이 극적인 노사정 합의로 우려했던 파업 사태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근무 여건이나 인력 충원 같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노사가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시급한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39명의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병실 가동률이 60%에서 70%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추가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계속된 의료 인력 부족 등 운영 문제는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후에 회복기의 과정도 없이 바로 정상을 지금 돌아왔거든요. 저희 직원들이나 회복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안 줘서 지금 힘든 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이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우선 수원과 의정부 등 3개 정도의 공공병원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낡은 데다 병실 내에 화장실 등이 없어서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의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팬데믹 속에서 환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요. 노화된 건물이 있는 그런 수원이나 유정부 이런 포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축보다는 신축을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이번 경기도 의료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공공노조는 경기도의 지나친 간섭이 원인이었다며 산하기관의 운영 독립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가 불거졌던 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도 기능에 맞는 평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파업 위기가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파업 철회와 관련해 김동연 도지사가 더 나은 공공의료를 위한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최전선에서 도내 공공병원이 책임을 다해준 덕분에 고통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며 더 나은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의료원에 대한 평가 지표를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운영평가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증원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뜻의 청천벽력. 안양시 안양 7동 수해 주민들은 집중호우로 안양천이 범람한 지난달 8일과 9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당시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수해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이창호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집중호우로 물이 들이차면서 집안이 쑥대밭이 됐던 안양 7동의 한 가정집. 취재진이 3주가 지나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남은 물기를 빼고 있었고 여러 대의 제습기로 집안 곳곳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침수되는 바람에 바닥과 보일러는 물론 벽의 내장재는 모두 뜯어내 집은 처음 짓는 공사장처럼 됐습니다.
안양시가 마련해준 임시 주거시설도 조만간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밤에는 이제 동사무실에 가서 자고요. 밥은 이제 동사무실에서 먹으라는 데 가서 먹고 또 낮에 이제 오전에는 와서 여기서 물 퍼내고 닦아내고 치우고 오후에는 이제 출근하죠. 좀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동사무실에는 명절 전까지는 가능하다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동사무실에 행사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청천벽력이었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안양청이 넘쳐 순식간에 물이 들이쳤고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몸을 피해야 했다고 당시를 회고합니다. 우리 아들이 코너 돌아서는데 하천에서 물이 폭포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말고 강아지만 안고 빨리 나오라고.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거기 있으면. 나가보니까 여기다 나가보니까. 위기의 순간 안양 7동 주민들은 한마음이 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문을 두드리며 긴급함을 알렸습니다.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순간 주민들이 서로를 도우며 인명피해를 막아낸 겁니다. 11시 4분이요. 그래서 또 한 번 나갔어요. 나가서 앞에 하수구를 딱 보니까 발바닥 찰 정도로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손으로 파면서 동네 사람을 깨웠어요. 소리 지르면서 나오라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랄까 벼락 맞았다고 할까? 할머니랑 같이 물 이렇게 밖으로 퍼내다가 이제 갑자기 엄청 차올라서 바닥까지 거실가 침수돼서 얼른 이제 할머니 모시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옆집 아주머니께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와서 할머니 얼른 나오시라고 이렇게 밖에 물도 엄청 차고 이제 잠길 것 같다. 그래서 도움 때문에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 안양 7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안양 7동 수혜 주민들은 피해 보상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배장판이나 보일러 외에는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격앙들이 되셔갖고 침수 가구가 이쪽에만 한 15가구 되고 또 옆에 공장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기본 30억씩 몇 군데만 돌아도 1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일단은 구두로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안 되면 이제 법적으로. 안양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안양 7동 주민들. 단 하루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오늘도 복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용인시와 의왕시 등 7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용인시 동청동과 의왕시 고천동, 청계동, 여주시 등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80%가 국비로 전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 피해 조사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흥시가 가을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시흥시는 재난 대응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평상시와 초기 대응 단계, 비상, 1, 2, 3단계에 따라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현장 크레인을 비롯해 비닐하우스와 노후 간판 등에 대해 사전 안전 조치에 나서고 태풍이 근접할 경우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의 한 대형마트가 연말 폐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개월째 마트 노조와 주민들은 폐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일정대로 폐점하겠다는 방침으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시흥 이마트 시화점입니다. 마트 입구에 내부 사정으로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마트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지난 31일 오후 3시부터 마트 직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3시간가량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마트 직원 100여 명은 이날 시흥시청 앞에 모여 폐점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CY마트 폐점은 살인이다. 폐점을 철회하라. 마트 노조는 일방적인 폐점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사측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폐점 발표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고용 대책이나 입점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여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다는 말은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이제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표정과 얼굴을 보면 저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만 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날 임병택 시흥시장과 면담을 가진 마트 노조는 임 시장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직접 만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우리 임병택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시흥시에서 대표로 이 고통과 아픔을 정용진 부회장과 만나서 여기 있는 노동자들 살릴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 약속했습니다. 마트 노조는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흥시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이달 중 조정식 국회의원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측은 여전히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안산시청 일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5월부터 1일 임금 인상과 법정 공휴일, 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결렬되면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산에서는 주최 측 추산 4천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중앙역 방향으로 약 3.2km 구간을 행진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의 영향으로 일대 교통이 혼잡해지면서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평택향교 전교의 공금 횡령 의혹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결국 전교 A씨가 사퇴하고 새로운 전교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전교가 상임 고문과 함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국장 업무를 맡게 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유림들이 전교 선출 과정이 잘못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향교 정상화 시민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새로운 전교를 선출하기 위해 열린 평택향교 유림총회.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 A씨의 사태로 열렸지만 고성부터 오갑니다. 발언권이 아니고 그건 주장하는 거니까. 주장이 아니라 근거에 증거에 의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지역 유림들은 총회 참여 자격이 없는데도 부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인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16년도 보낸 공고문입니다. 이게 이렇게 다 해놓고 지금 아니라고 유도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반대로 A모 전임 전교는 지역 유림이 문제가 있어 지난 1999년 정관을 개정했다며 맞섰습니다. 유림총회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걸로 23년 전에 이미 빠진 단체였지 향교하고는 무관한 단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단독 후보가 새로운 전교로 선출됐습니다. 신임 전교는 전임자의 뜻을 이어받아 운영하겠다며 그동안의 수고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평택 장교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장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지역 유림들은 신임 전교가 평택향교 관할 지역 사람이 아니어서 입후보 자격이 없는데도 단독 후보에 오른 것은 문제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평택향교 정관을 바꿔 전임 전교가 상임 고문과 함께 회계와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국장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공금 횡령 의혹을 받는 사람이 다시 운영에 관여하는 직에 오른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이던 향교가 지역 풍습을 해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향교 본 모습을 찾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본부, 경기도 등을 방문할 계획이고요. 집회 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 간 향교 정상화를 통해서 향교가 시민의 교육의 장 그리고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편 평택 향교의 소유주인 경기도 향교재단은 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경기 도내 교육 공무원 이단 비위로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각종 성비위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인사자료가 유출됐다는 폭로까지 제기된 건데요. 일각에서는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교직원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지난해 모 지역 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과장이 성폭력을 저질러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게재됐습니다. 또 최근에도 경기도 교육청의 A 과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직위 해제 중이라며 대체 왜 경기도 교육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한 것이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언급된 사건 외에도 지난해에는 도내 한 초등학교 부장교사가 신입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더듬는 성추행은 물론 여교사의 몸매를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 모 지역 교육청에서는 한 주무관이 화장실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성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사자료 유출 문제까지 터져나왔습니다. 9월 1일 발표 예정이었던 도교육청 교육행정직 하반기 정기인사 대상자 명단이 이보다 앞선 지난 25일에 사전 유출됐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명단 자료는 교육감 결재도 나지 않은 초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기강해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성비위의 인사자료 사전 유출까지 경기도 교육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정부의 일기 신도시 대책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난 지방선거 때 특별법 추진 공약으로 주민들을 희망 고문해놓고 이제 와서 시간을 더 끌려고 한다고 꼬집고 있는데요. 2024년에 종합계획을 내놓겠다는 발표 역시 선거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공약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선거가 끝나고 들어선 새 정부는 올해 용역에 착수해 2024년에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안양, 평촌 신도시 등 도내 5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정치권에서 선거용 공약으로 이용하며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올 3월 달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임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도 꺾였고 또 새 정부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용적률로 안 해가지고 정확한 정책을 갖다가 발표를 하지 않고 어떤 자기들 이제 선거용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들만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희망만 부풀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그 어떤 화합을 갖다가 방해시키는. 지난 대선 때 여든 야든 뭔가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선거용이지만 현실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표를 얻자는 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별법 공약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졌죠.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약이랄까 뭐 황당한 공약이죠 사실. 용적률 500%라든가 뭐 부동산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공약을 내셔가지고 잘 진행되는 리모델링 그 단지들이 굉장히 공황 속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현 21대 국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집니다. 여야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대선 전인 지난 2월 28일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3월 14일과 4월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3건의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2024년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올해와 같이 일기 신도시를 선거용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정치권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있는 건축법과 주택법을 활용해 일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특별법도 중요해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각 관련된 근거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정리를 하면서 완성을 시키면 나중에 특별법 만들 때 그걸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용이란 오명을 쓰게 된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종합계획. 정치권과 정부를 향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수원 군 비행장 이전 공론화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공론화 의제로 수원 군 비행장 이전을 선정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회의 속기록도 공개됐는데요. 회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서 애당초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지난 8월 3일 공론화 의제를 결정했던 회의 속기록입니다. 의제 후보인 수원 군공항 이전, 자원 회수시설 설치, 플랫폼 노동자 권익 확보 3개 이슈 중에서 도지사가 군공항 이전을 의제로 선정해 안건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상정되자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집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군공항 이전을 서두르는 것으로 비친다는 지적부터 이전이라고 정해놓고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굉장히 염려되는 절차다. 이전을 빼고 결정하자. 이전의 이유부터 공론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회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군 비행장 이전에 반대해온 환경단체와 화성지역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하나서 처음부터 다시 고쳐나가야지. 그거를 묵살하고 지금 시대가 분권 시대고 우리 민주주의 시대인데 그걸 옛날같이 그런 식으로 배제해서. 군 비행장 이전은 중앙정부와 당사자인 수원, 화성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비행장 반대 대책위는 경기도가 회의가 끝난 지 20여 분 만에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며 결론을 써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거나 발주하는 것에 입맛에 맞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 설계에 의해서 공론화 이전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 경기도는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고 관련 조례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화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와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주민 반대로 공공주택 개발이 취소된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를 과천시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를 조사해 매각 등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신계훈 과천시장은 유휴지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과천시 중앙동 456번지. 약 8만 9천 제곱미터의 유휴지는 정부 과천청사가 들어선 이후 수십 년간 시민광장과 주차장, 잔디마당 등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 정부 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정부가 유휴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10년이 되도록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를 용도 폐지하거나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과천시로서는 솔깃한 발표입니다. 아직 매각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를 설득하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계영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매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사 유휴지와 관련해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용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유지이지만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과천 시민의 영혼이었던 청사 유유지를 저희 과천시 소유로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유지가 과천 지역의 중심이다 보니 매입하는 데는 약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신 시장은 돈과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가 과천시에 유유지를 매각하도록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4, 5, 6번지 그죠? 다 합쳐서 8천억 이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이거를 지자체에 우리 과천시에 팔 것이냐 팔아야 된다 팔아야겠다 이거 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국가 소유의 건물과 토지 등을 모두 조사한 뒤 매각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과천시는 이번 조사에서 정부 과천청사 유유지 매각이 결정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부분 이전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교도소 이전이 성사됐다며 서로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협약을 체결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와 법무부는 지난 18일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수용시설인 구치소는 건물을 새로 져 계속 운영하되 교도소는 이전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전 약속을 지켰다며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 최대호 안양시장은 법무부와의 협약에 대해 수십 년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첫발을 뗐다는데 의미를 뒀습니다. 교정시설 이전은 지난 23년간 각계각층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온 안양시의 수건 사업으로 안양의 미래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전지 주민의 반대, 또 관계기관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웠으나 최근 법무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이전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공방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 시장은 안양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념을 떠나 여야가 손을 잡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정책 이념을 떠나서 오직 지속가능 도시 발전 안양을 위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쪽에 있어 모두가 함께해야 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 시장은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 주변에는 인덕원 동탄 전철 노선에 호계 사거리역이 들어서는 만큼 스마트 복합 역세권으로 개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친환경 생태공원과 문화복지시설도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 비즈니스 허브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은 오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계 사거리 첨단 비즈니스 허브 조성 등 새로운 안양 남부 스마트 복합 역세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단원 안양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낙후된 안양교도소 부지를 시민들에게 문화, 녹색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한편 1963년 문을 연 안양교도소는 호계동 일대 39만 제곱미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안양시가 개발할 부지 규모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리는 방음벽을 놓고 평택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77억이 투입된 방음벽은 설치 당시부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철거와 존치 중에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민원도 가중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7억 원을 들여 건설한 평택시 용의동 방음벽입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 방음벽이 건설돼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립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에는 보행자 사망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시민 안전 위협으로 철거하자와 소음 방지 효과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평택시 주관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에게 시가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지만 언론 취재는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시민 입장차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평택시 중을 언론까지 다 통제를 해. 주민들도 바쁜 시간 잘 해결하려고 모인 거지 문제를 만들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깜깜이로 진행된 평택시 주민 설명회에서는 보행 통로 구간 40m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철거 또는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 모두 방음벽 건설 당시부터 혈세 낭비를 우려했다는 성토가 먼저 터졌습니다. 원래 이게 잘못돼 있어요. 이게 이게 안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가 저번에도 사고가 난 거. 일부 주민들은 이제라도 안전을 위해 방음벽을 전면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도로와 아파트 사이 숲이 조성돼 있어 소음 차단을 하기 때문에 방음벽이 안전만 위협할 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방음벽 설치 기준이 65데시벨인데 현재 조성된 것은 55데시벨 기준에 맞춰져 다른 아파트와 소음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만 세도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앞 도로 제한 속도가 70에서 60km로 우회전 구간은 30km로 줄면서 소음도 사라져 방음벽이 생명력을 잃었다며 철거하자는 주장입니다. 아파트는 평택에서 제일 좋은 방음 시설인 방음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55데시벨이라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 방음벽의 위치와 높이의 길이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괴물 방음벽이 탄생이 된 겁니다. 방음벽이 있어야 한다는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에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민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형 복합 할인마트 등이 가깝고 시내와 시외버스 이용을 위해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며 육교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차량이 맥혀갖고 용의동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차를 설치하고 차량을 소통을 시켜버리면 사람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교통 체증 해소가 되고. 주민 주장대로라면 철거를 하든 존치를 하든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건설된 방음벽. 도로 소음은 차단하지만 안전을 위협하고 민원과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얼마 전 종영한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인기였죠. 드라마 내용 중에 새로 난 도로 때문에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팽나무가 고사 위기를 겪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안성 원곡면의 방산마을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물류단지를 잇는 새로운 도로가 마을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600년 된 느티나무가 사라지고 경관이 좋은 저수지도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안성 칠곡 저수지입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주변에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고 현재 150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주로 귀촌인이 많은데 원주민과 함께 마을을 화합하게 만든 것은 600년 정도 되는 느티나무입니다. 해마다 마을 안녕을 빌며 재료도 올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새로 날 예정인 도로가 마을을 두동강 내기 때문입니다. 기촌인들과 더불어 마을 주민들과 화합도 잘 되고 있고 600년 된 느티나무를 저희는 자랑으로 하고 있는데 큰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4차선 도로가 생기면 저희 마을은 두 군데로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마을과 이웃한 지역에 축구장 65개 정도의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이 예고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물류단지를 연결할 도로가 필요한데 안성시는 다양한 노선 중 마을을 관통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안성시는 마을을 관통하는 안이 도로 개설 비용을 줄이고 교통량도 분산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안성시장의 7대 개발 공약 중에 하나가 칠곡 호수 개발인데
거기서 맞물려서 이게 진행될 경우는 교통량의 수요가 더 배가 증가될 텐데 여기 개설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주민들은 또 도로가 성명 역할을 하면서 저수지 전망도 나빠지고 마을도 피폐해질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10m 높이의 성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수지하고 백년봉을 완전 단절시키는 거 결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저수지가 안 보이고 저수 쪽에서는 저 백년봉 이런 게 하나 안 보이는 거죠. 안성시가 경기도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을 내놓고 도로 개설 준비에 들어간 상태에서 주민들은 도청과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단지 지정을 해달라는 신청, 그 신청을 8월 말에 낸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안성시에서는 8월 말에 낼 수가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내놓았어요 이미. 근데 그 도청 공무원들은 초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 안성시는 최근 새로운 도로 대안 노선을 민간 사업자와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하에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로부터 느티나무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선 주민들. 드라마에서 해피엔딩을 맞았듯 방산마을 주민들은 같은 결말로 이어지기까지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올해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6.8% 상승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에 예년보다 추석이 빨리 찾아오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시름이 깊은 요즘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의 한 전통시장. 추석 대목이 코앞이지만 상인들의 모습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석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물건 팔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시장 나기가 무섭다는 얘기 많이 듣죠. 저희도 파는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물가가 너무 뛰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많이 드릴 수도 없고 푸짐하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참 안타깝죠. 마음이 불편한 건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등한 가격 때문에 장보기에 선뜻 지갑 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자두를 한 10개 샀는데 옛날에는 한 5,000원이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10,000원이 넘고 이러니까 지금 막 너무 많이 물가가 오른 것 같아서 정말 돈 얼마 들고 왔어도 장바구니 너무 가벼워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닭 같은 것도 작년에는 15,000원에 산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물어봤는데 비쌀 것 같아요.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31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6.8% 상승했습니다. 28개의 추석 성수품 가운데 상승세를 보인 품목은 21개에 달합니다. 무와 밀가루의 상승폭이 가장 크고 사과와 시금치, 고사리 등 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봄철 가뭄과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온과 이른 추석으로 햇상품 출하가 늦어진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의 대형마트보다 평균 9만 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물가 고공행진에 장보기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를 하다 보면 절로 깊은 한숨이 나온다는 요즘인데요.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알뜰 쇼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에서 생산된 농축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지난달 1일부터 주요 식재료들을 시세보다 최고 15%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물가 고공행진에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특별 할인 품목은 쌀과 계란, 두부, 삼겹살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10가지입니다. 이번 주요 식재료 특별 할인 판매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이어집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나오기도 힘들어요, 장보기. 근데 이렇게 세일 품목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게
주부한테 너무 좋죠.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오는 9일까지는 추석 선물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도 진행됩니다. 원산지가 화성인 과일과 홍삼, 한우 등을 평소보다 10에서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재료와 추석 선물 품목 할인 행사는 화성시내 로컬푸드 직매장 7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작비 특별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추석맞이 행사를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니 관내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6.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알뜰 쇼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명절 분위기가 비대면으로 바뀐 것도 이 중 하나인데요. 추모시설도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로 대부분의 추모시설들이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7천 명의 고인들이 잠들어 있는 의왕시 국립봉안시설입니다.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때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도 연신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해 정작 명절이 되면 한산했던 이곳.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맞아 휴무 없이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야외에 마련된 봉안시설인 만큼 인원 제한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야외에서는 현재 마스크 착용을 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추석 때는 연휴 기간 때는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실 걸로 예상이 돼서 불편하시더라도 성묘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산시 하늘공원과 꽃빛공원도 연휴 기간 인원 제한 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화성시 추모공원과 한백산 추모공원의 경우 9일부터 12일 사이 실내 봉안당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8일까지 화성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시흥시가 추석 선물용품의 과대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과대 포장 상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를 비롯해 주류와 화장품류, 자파류 등의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입니다. 시흥시는 포장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립이천호국원은 추석 명절 현장 참배가 어려운 사연이 있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헌화 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호국원 직원들이 유가족을 대신해 안장자 묘소에 참배와 헌화를 하는 장면을 찍어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청은 국립이천호국원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경기도 체육대회 2022 용인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각 시군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는데요. 개최지인 용인시는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00만 경기 도민의 축제, 경기도 체육대회 2022 용인이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체전은 31개 시군에서 만여 명의 선수들이 농구와 야구, 축구, 수영 등 모두 25개 종목에 출전해 승부를 겨뤘습니다. 도민체전으로는 처음으로 개회식을 TV에서 생중계했습니다. 개막식은 대회를 밝히는 성화 봉송과 승마, 동력 패러글라이딩, 조정보트, 민속 퍼레이드 등을 접목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체전에선 인공지능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을 도입해 경기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경기장인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는
승마 체험과 지역 농산물 판매 등 부대 행사들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도 선사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읍면동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등 2,200여 명은 대회 운영에서부터 선수단 지원, 교통정리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우리 다시 함께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하는 승자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흘리신 땀방울 하나하나는 바로 이곳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인 용인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체전에서 일부 종합 우승에는 수원 특례시가, 다음으로는 화성 성남시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소규모 도시간 경쟁인 2부에서는 의왕시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이천과 광명시 순회 결과를 보였습니다. 개최지인 용인시는 모범선수단 1위, 입장상 1위, 성취상 1위로 3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이 매력,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동력이 아니었겠습니까? 경기도가 그 매력을 저는 선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체전에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도 용인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위클리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